저쪽부터 각자 소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낮은 톤으로 목소리 유지해 주시고. 저는 부하 브랜드 안양교수자입니다. 유단진입니다. 저는 정인건축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시를 쓰고 건축 기자로 일하는 박세미입니다. 저는 부하 브랜드 한승재 소장입니다. 저는 AOA 아키텍츠의 서재원입니다. 저는 시 쓰고 있는 이설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방금 첫 번째로 우리 박세미 기자의 글과 파블로 하고 뭐지? 제니퍼 그 오브라 그 고마워요. 이제 제가 단어 암기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더블링을 쳐줘야 돼요.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작품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수다 떨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화두는 그거였어요. 의심스러운 발자국에 대해서 주어진 저희가 작성한 질문은 많은데 그 중에 아까도 한 개밖에 안 했거든요. 네. 의심스러운 발자국에 대해서 한번 서지원 소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지에 적은 거 바닥에 떨어진 껌자국이 재밌다. 나는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꼼짝이 재밌진 않았고요. 저는 꼼 일단 밟으면 안 좋고 그 밟은 기억이 일단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꼼짝을 보고 뭐 좋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고. 근데 이제 포화 프랜차이즈 맨 처음에 설정했던 그 의심스러운 발자국 그 사파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어린이가 이제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도시가 어린이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대변하는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의심스러운 발자국에는 비판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말 자체에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우리는 해왔는데 실제로 그 시민이나 그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시를 읽는 방법이 껌자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판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뭐 맛집 이런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시계획에서 뭐 어디 있는 몇 종 지구 뭐 셋백이 어떻게 되고 뭐 스카이라인 이런 거 뭐 맨날 배우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우리 집에 갈 때는 그냥 버스 타고 그 멍하니 맛집 어디 있나 이러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제 의식이. 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지도를 만들잖아요. 맛집 지도가 예. 제일 대표적이고 뭐 커피 지도도 있고 근데 그거 이상 다른 거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이 세 끼밖에 못 먹는데 점심 한 끼에 커피 한 번이면 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윤성훈 소장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뭐죠?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네. 데이트 코스로거나 저 하나 떠올랐어요. 아 역시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되게 이상한 건데 원샷 마셔야 돼요. 그 흡연 구역 있잖아요. 사실 흡연 저 얼마 전에 금연을 했는데 그 눈치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흡연 구역 차단하자는 게 사실 이게 껌자국처럼 흡연자들은 알아보거든요. 어느 섹터가 여기다 하면 이제 하나둘씩 모여들어요. 이제 흡연자들이 그런 흡연자 지도.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가 모임을 한번 가졌을 때 이설빈 작가님이 그때도 이제 금연 중이셔가지고 한 2시간 내내 담배 기만 하셨던 기억이 이제 또 시작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참 반갑네. 저번에 이제 현장에서 잠깐 만났는데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때도 담배 좀
근데 그 되게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와 그거 진짜 해본자 그런 지도 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담배 저만 안 피나요? 엄마한테 폈다고 얘기했나요? 저는 담배 안 피고 가까운 친구들이 막 담배를 피는 거 보면은 와, 그게 진짜 귀엽던데요? 이게 여기서 펴 이러면은 조금 가요. 애매한 이 지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근데 찾아내는 그 미묘한 경계에서 여기는 돼, 여기는 안 돼, 이런 것들. 와, 그거는 진짜 흡연자 눈에밖에 안 보이는 거고 뭐 안 피는 사람도 볼 수는 있지만 아우 여긴가 싶긴 한데 여긴 아니라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흡연자들의 도시가 저는 흡연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온 대로 이렇게 터서 갈 거거든요. 질문 보내드린 질문지는 끝났어요 이제. 흡연자들을 저는 사실 응원하거든요. 왜냐면은 흡연 문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되게 안 좋은 문화, 해로운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시 정화의 일종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을 다 정화시키고 다 표준화시키려는 그런 시도처럼 느껴져서 흡연자들을 몰아내려는 시도로 보이거든요. 마치 뭐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쾌적해야 된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안에 다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흡연자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끝까지 숨어들어서 담배를 피기를 응원을 합니다. 반대합니다. 비단 담배뿐만이 아니고 이게 쓰레기통도 없잖아요. 그 사실 사실 할 얘기 없었는데 아 진짜 그냥 그래.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 다른 얘기 가야 될 것 같아. 담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껌 담배. 네. 껌 담배. 담배. 아니네. 우리가 연결되네? 연결이 되죠.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자. 것들. 껌이랑 담배 보통 붙어 다니지 않나요?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담배와 커피가 붙지 않나. 아 그럼 커피에서 담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이거 갑자기 떠오른 건데 또 건축가분들은 벽보 같은 거를 따로 건축에서 벽보 이런 알림판, 건물 내부의 알림판 이런 것들 고려해서 뭔가 좀 만드시기도 하나요? 예를 들면 간판 같은 거요. 그 대자보 대학교 같은 데 보면 대자보 붙이는 칸이 따로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설계나 의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보통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학교 같은데 모르겠는데 작은 시설은 아마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뭘 붙이는 네. 장소를요? 네. 뭐 갤러리, 경우에 공연장 따라서 등등. 경우에 따라서 아르코 미술관에 가면 현수막 자리가 따로 있고. 뭐 나중에 붙여진 거긴 하지만 음, 미리 만들어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한데 항상 필요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껌 담배 그다음 연상자국이 포스트 붙이는 그 뗀 자국 있잖아요. 네. 붙였다 뗀 자국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런 것도 혹시 공간의 의도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것까지는 포함 안 되죠. 뗀 자국이 여기 생길 거라는 걸 의도해서 그 사람이 그렇긴 디자인했으면 하죠. 그 사람은 천재죠. 아직 거기까지 네, 이르지 거기까지는 내 생각에는 그 정도 그 정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설빈 작가에게 좀 도시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어떤 것인지 댄자국이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 질문지를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카페 얘기라던가 뭐 벽과 펜스 그다음에 창과 뭐였죠? 창과 뭐였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네. 연결 지점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편집장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아 그래 분류가 돼 있군요. 아
혼자만 보내주셔가지고 다른 팬분들한테는 다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만 공개했어요. 네. 의심스러운 거는 어쨌거나 아직도 유효하게 그냥 이분법적인 것들의 그런 것들이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안박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제가 주제였던 창과 스크린도 이게 막혀 있으면서 열려 있는 어떤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잖아요. 기능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 이어주는 그 재질, 매트리얼 뭐라고 하나요? 그런 쪽의 생각은 제가 아직 잘 못하겠으니까 그런 것들 얘기를 사실 듣고 싶었어요. 오늘 사실은 그 벽과 펜스였나? 그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벽과 펜스 할씨를 그거를 이어주는 것은 옛날에는 담쟁이 식물 같은 것들을 이어졌잖아요. 뒤덮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게 벽보나 어떤 기능으로서 이어주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기능에 포섭되지 않는 예를 들어 벽보라면은 그거를 듣는 사람이 아닌 사람 대학생이라면은 대학생 벽보라면은 대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런 식의 의심스러움들 벽보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벽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담배나 껌 조각처럼 흙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떠시나요, 한양 교수장님? 지금 못 따라가겠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한양 벽과 교수장 펜스 얘기는 제가 했었으니까 네. 뭐 약간 살 붙이면 그 벽과 펜스라는 쌍은 저기 서재영 소장님 작업 보고 떠오른 것이고 창과 스크린이라고 제가 썼을 것 같아요. 아, 예. 그건 이제 작가님 쓰신 글에 이제 네. 나오는 얘기들 때문에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관계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나란히 썼던 것 같고 펜스와 벽만 놓고 보면 저 펜스로 돼 있잖아요. 지금 세운교 위에 일종의 펜스인데 그게 저게 벽일까 펜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뭐 본인의 뭐 생각이나 뭐 정신 상태에 따라서 저게 열려 있는 거구나 혹은 닫혀 있는 가려놓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네 이제 들어왔습니다. 됐군요. 네 들어와 있어요. 우리 글이나 작업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뭐든 이렇게 그냥 갑자기 뭐 잘 지내셨나요 이런 수준이라서. 그치. 약간 예능처럼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싫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짧게 얘기 나왔던 것들을 모아보면 의도된 것과 의도치 않게 사용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벽과 펜스를 보더라도 벽은 의도가 강하죠. 완전히 나누겠다 혹은 완전히 막겠다는 의도가 가능한데 펜스는 사실은 조금 뭐 어떻게 사용될지 좀 두고 보는 여지가 좀 더 있는 이제 그런 상태. 창과 스크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생각이 좀 들어요. 창 같은 경우에 스크린 같은 경우는 되게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줌으로 저 파블로 선생님이랑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화면에 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굉장히 권력적이시더라고요.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마치 그런 영역이라면 창은 사실 되게 좀 의도에서 많이 벗어난 장면들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뭐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 좀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건축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한 장치와 의도치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 혹은 이제 문학 작품 안에서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이용하시기도 할 것 같고, 뭐 그런 거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한번. 근데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소장님의 그 어떤 펜스와 벽, 뭐 의도된 것과 이제 뭔가 조금 의도치 않게 사용되고 있는 장면들. 그런 얘기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 이제 작업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펜스라고 볼 수도 있고 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떠오른 거는 약간 다른 단어예요. 빌보드. 그러니까 거대한 원래 이제
그 푸아는 보셨는데 원래 제 계획안은 훨씬 더 원대했고 훨씬 더 막 과장돼 있고 이랬어요 원래. 예. 그걸 한번 살려보려고. 그거 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거 했으면 공사 했는데 못했을 것 같고 안 하길 잘했는데 어쨌든 계속 제 머릿속에는 빌보드라는 게 있는데 빌보드가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그 자동차로 빠르게 지나가다 봐야 되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광고를 해야 되니까 플랫하잖아요 면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거의 벽처럼 느껴지는데 도시에 그런 벽을 세우면은 전 재밌겠다. 이게 이제 청계천에서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뭐 이상한 게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벽처럼 있고 막 그게 뭘 광고하고 있거나 아니면 뭘 나타내고 있거나 이러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사실 제일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스크린이라는 생각도 이제 그거보다 조금 스케일이 다운되면서 스크린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벽하고 스크린 아까 펜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벽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조금 공간이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능적으로 뭘 막아준다. 근데 펜스는 앞뒤가 사실은 같아도 앞에도 외부고 뒤에도 외부여도 그 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펜스라고 부르진 않으니까 뒤에가 이제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안에 공간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거기도 외부긴 외부고 여기도 외부고 문도 있고 그러니까 걔가 벽일 수도 있고 게다가 이제 루버니까 또 걔가 이쪽에서 보면 솔리드처럼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면 또 아니니까 뭐 스크린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뭐 이런 이상한 상태인데 전 그런 하여튼 항상 그렇게 이상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게 전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디파인되고 있는 것보다는 이상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고 뭐 계속 여지를 주고 그런 것들. 그게 우연의 산물인가요, 그럼 이번? 아니죠. 그렇게 하면 섭섭해요. 완전 치밀하게 계획된 선물인데 처음 의도와 달리 다르게 그 애매하게 의도하신- 남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우연. 계획된 애매함이고 네, 사실 계획된 애매함. 도면 수정이 제일 많으셨죠 이번에. 네, 도면도 꽤 괴간이 많이. 근데 이제 그렇죠. 그 과정이 아니, 저는 되게 근데 즐거웠어요. 예. 처음 하다 보니까 파빌리온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안 되는데 창피한데 그래가지고 게다가 또 이제 그 이게 뭐야 서울시에서 그 파빌리온 하면은 박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디다 박거나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안 주면서 뭐 박지도 말라고 그러고 뭐 설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책임 하나도 안 지겠다 이거잖아요, 사실. 정말 따지고 보면 웃긴 얘기죠. 진짜 웃긴 얘기인데 그 이제 그래서 그래 안 박을게. 아니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저도 살린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맞아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한번 다시 해야 되겠네. 아니 아닙니다.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그래 바닥에 하나도 안 박을게 기둥에다가 지지할게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둥에 지지를 엄청 많이 했고 그러면서 걔가 이제 트러스가 짜진 거예요. 네, 구조 계산을 다 했어요. 실제로 구조 계산을 다 했고 그래서 바닥에는 내가 하나도 안 건드리겠다. 그래서 바닥에 쫙 떠 있잖아요. 아 그게 약간 반항 같은 거였네요. 반항이죠. 서태지와 애들이 시대우감 가사 지운 것처럼. 반항 빼면 시체잖아요. 또 뭐 아무거를 못하게 끝 하나 안 건들 거야. 네. 근데 반항 치고 너무 깨끗하게. 지웠어요. 기둥만 건드리시면 떼고 나서 자국이 나면 또 칠해줘. 멜로디 정도는 했어야죠. 그 합판 껴놨고 그 박스 껴놨거든요. 아 맞아 뼈 껴놨더라고. 댐퍼로. 우리도 거기 고무 패킹 꼈어요. 네. 고무 패킹이 너무 잘 껴졌어요. 그렇죠, 너무 두껍고. 네, 겁나 가지고 또. 여기 패킹 가게 많더만요. 네, 새로 상가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건데 이제 그게가 거기가 풍화종이 또 엄청 많잖아요. 또 겁을 엄청 녹여요. 또 바람 뭐 태풍 불면 어떡하냐 9월달에 막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태풍 불면 큰일 나는데 이거 만약에 뭐 작품 알렸다가 서울시 이거 그 행사인데 뭐 하면 다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잘됐다 그래 그러면 루버로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루버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트러스 짜지고 그런데 이제 벽인데 바닥에 앵커링 되지 않은 사실은 떠 있는 벽이 쫙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의 가정을 보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왠지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작업을 처음에 어떤 프로젝트들 작업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이거 딱 내 거다. 아 이거 이제 마음에 들어 하는 어떤 시점, 기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은 네. 그 시점은 뭐 물론 지금 얘기한 그 트러스가 생성된 시점 그게 이제 코로나랑 연관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따로따로 앉아 있긴 하지만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조금만 이렇게 뭐 해주면 그냥 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할 때 뭘 이렇게 새로 막 엄청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 상황에 조금만 건드렸는데 딱 들어맞을 때가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희열이 왔고, 아 이건 희열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아 이건 괜찮겠다는 생각이 왔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마구간을 사실 형상화하고 있어요. 사실 자세히 보면 제가 이제 그 뒤에 스트럭처들이 그 마구간 모양으로 돼 있고 실제로 마구간 가면은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밀벽을 만드는데 백 스트럭처가 이렇게 사선으로 막 짜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마구간 돈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다 노출되거든요. 그런 백 스트럭처들이. 그것들이 사실 자세히 보면 그 스트럭처가 드러나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하면서 좀 마구간 느낌이 나게끔 했고, 그러면 말이 왜 있냐 여기에 할 때 거기서 이제 또 한국 사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진짜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냐. 진짜 말처럼 진짜 달리기 경주만 하면 딱 스타트하면 이제 그 쉬지도 않고 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그런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그게 이제 일종의 뭐 그게 뭐 어떻게 해석은 뭐 각자 알아서 네거티브로 하든 포지티브로 하든 그런 지점이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딱 이게 이 작업이 이렇게 의미를 갖겠구나 할 때 확신이 딱 오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작업을 딱 대형 빌보드를 보여주셨을 때 제가 멋있다고 가자고 멋있어요 가요 했는데 조금 자신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구조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뭔가 본인 마음에 딱 들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점에 들어서니까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이제 또 달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풍자적인 딱 요소였던 그 지점을 좀 찾으셨을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보면은 지혜 자서전에서의 지도 어떤 한국 사회에 대한 풍자가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요? 주인공도? 그쵸. 한국 사회를 통과하면서 사실 요즘은 젊은 모든 거의 세대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단위로 풍자되어 있기도 하고 창과 스크린으로 풍자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풍자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의미를 찾자면은 저는 제 얘기 말고도 이제 저는 이제 설치하신 그거를 딱 봤을 때 그 1, 2, 3, 4, 5 그 정확한 그거 제목이라고 작품명 같은 게 있나요? 그게 뭔가? 그 파빌리온의 공상의 방. 공상의 방. 예. 공상의 방 제가 사실은 한승재 소장님이랑 세민 누나랑 이제 박세미 건축가 기자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호명이 항상 헷갈려요. 이제. 건축가 기자님. 건축 전문 기자님. 전문 기자님이랑 이제 갔는데 나들이경 갔는데 저한테는 약간 포지티브한 의미만 생겼어요. 뭐냐면은 딱 봤는데 너무 멀끔하게 색감도 그렇고 노을 질 때였거든. 살짝 노을 질 때 너무 멀끔하게 아름답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둥이 떠 있는데 그 아래로 한두 명 정도 앉아 있고 천이 딱 보이는데 여기는 이거 뭔가 이 의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 들어갔고 청계천 흐르는 거 유속을 열심히 지켜보면서 반짝반짝 거리고 옆에 사람 몇 명도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건 내가 나갈 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갈 때는 내 나름의 속도가 뭔가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뭔가 그냥 그날 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냥 핑계 대고 아이스크림 먹고 돈 갖다 먹게 하고 그냥 그런 어떤 위로가 또 된 것 같아요. 그 자체로. 그래서 나갈 때 달려나가셔야 돼요. 맞아, 그날 기억이 나네요. 이제 나네요. 셋이 만나서 다 돌았는데 나올 때 우울하다고 그랬어요. 둘 다. 네, 이게 좀 네. 재밌었는데 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장소에서 꼭 거기를 나온 건 아니고 거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투어를 다 끝나고 그리고 다 현실로 돌아가는 네, 이제 종묘를 바라보는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쉬는데 왜 이렇게 좀 이상하죠? 막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게 공상의 방 때문에 신기했어요. 되게 신기. 그리고 그거 보고 싶어요. 빌보드가 되게 멋있었다고 엄청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저는. 저도 못 그래서 아, 되게 엄청 기대했는데 타이가 그냥 엄청 커요. 큰 벽인가요? 큰 이제 그 산수화 같은 산과 있고 물이 있는 그게 거기 걸려 있는 거대한 빌보드인데 그게 약간 이제 해석이 돼 있죠, 그죠? 그냥 이게 이제 그 진짜 청계천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청계천이 사실은 뭐 원래 이게 안악내들이 빨래하던 더러운 물 있고 막 이런 데잖아요 예전에. 그럼 복개했던 건데 다시 들춰내가지고 이제 깨끗한 물 그 돌린다고 또 욕 엄청 먹었잖아요. 수돗물 그거 쓴다고. 그러면서 거기 뭐 약간 진짜 웃긴 게 뭐 정말 지가 무슨 계곡 낀 것처럼 마냥 막 이렇게 막 돌도 갖다 놓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욕망의 그것도 풍자했는데 그 욕망의 연속선상에서 그래? 누가 그걸 원하면 내가 그림 정말 산을 여기다 산수화를 그려줄게. 그러면서 산수화를 20m인가 한 12m 정도 높이의 산수화를 이렇게 그렸어요. 거기다 실제 그걸 타공판에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다 스크린에 프린팅 해가지고 다리 밑으로도 좀 처지게 다리 밑으로는 안 내려왔는데 아, 그때는 이거만? 지금 스크린이 다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때는 이 반대에 있었어요. 밑에서 봐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스크린 이제 빌보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뒤에 백스트럭처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꾸미지 않은 정말 트루 구조거든요. 사실 걔는 그 밑을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게끔 그러면서 이제 마치 기계장치 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랬는데 뭐 약간 너무 과하다는 느낌도 저는 들었고 그다음에 약간 핀트가 약간 좀 이게 뭐 전곡을 찌르지는 않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저 혼자 들었어요. 전곡을 찌르는 느낌이 아니다. 이미 청계천은 많이 까였는데 이걸 또 까고 있으니 약간 태풍도 무섭고 태풍이 폭풍도 있을 수 있고 장관이었을 것 같은데 태풍이 불었으면 태풍이 제일 네, 그렇죠. 태풍 큰일 날 뻔했죠. 펄럭펄럭거리고 비 올 때마다 잠을 못 자고 이제 이렇게 나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파빌리온들이 많이 그런 경험들 하신 것 같아요. 네. 태풍에 떠는 딱 시기가 태풍 오는 시기예요. 일부러 그렇게 잡으신 거죠 서울시에서. 계시는데 저기 뒤에 지금 게 저는 확실히 그게 약간 건축가의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여기 꽂히셨구나 이 느낌이 전해져가지고 지금 게 더 재밌어 지금 게더 보이고 마음에 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우리가 준비한 질문들 중에 혹시 또 하나 별거 없어. 그래서 이 의심스러운 발자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세운상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스케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좀 작가들한테 글을 의뢰할 때 그냥 의뢰하면은 재미없으니 또 청계천에 대한 담론은 너무 많이 사람들이 했으니까 스케일이라는 주제를 딱 던져줬거든요. 그거 저는 그 이설빈 작가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요. 그냥 글은 다 읽었지만 어떤 스케일에서 시작을 했는지를. 그냥 참 막막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마감이라는 스케일로 시작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작가분들 모였을 때 저한테 개 플랜이 사실 없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지금 항상 나한테 현재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는 편이고 쓰면서 생각하는 타입인데 쓰면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말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구나 하면서 모든 것들 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냥 쓰는 마감이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제 어떤 스케치나 메모나 이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 조합을 하고 사회적인 어떤 풍자 요소들을 할 때 결국에는 상징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어떤 수량, 어떤 단위 아니면 면적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꽂혀 있는 어떤 소재 이런 것들도 다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어떤 분량을 정해놓고 하루 채워서 이제 썼죠. 이제 외적인 스케일은 제 마감이었고 시간성은 이제 작품 안에서는 상징들이 놓이는 위치나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주인공이 쥐가 그 아는 형님한테 건물 스크린창 설치를 하면서 이제 도면을 그려서 설치 같은 거 가져오잖아요. 그때 중요할 거는 위치가 여기 중앙이 아니라 여기 있고 여기가 뚫려 있다는 건데 이 변두리성이 갖는 거랑 사람이 들어가서 이 위치에서 봐야 여기가 보이는 어떤 구획들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 거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걸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요소들을. 이를테면은 창문 열면은 벽돌밖에 없는 창문도 있고 창문 열면은 드넓게 펼쳐지는 광활한 초원이 보이는 창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한정된 이 시야 각 내에서의 어떤 의미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면적, 위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 어떤 구도로 바라볼 것이며 누구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도. 저는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웹툰 같은 거 한 번씩 볼 때마다 그 어떤 작가들은 되게 완벽한 스케일로 그려내잖아요. 그러니까 방과 사람과 어떤 가구 간의 어떤 스케일이 정말 딱 떨어지는 그런 거는 몰입감이 완전히 생기는 반면에 어떤 만화책들 보면은 막 말도 안 되게 방 사이즈 거대하게 그려져 있고 이게 쉽게 말하자면 정말 스케일감이 완전히 결여된 이제 그런 작업들은 보면은 몰입이 아예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정말 어떤 작가의 실력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작가님의 이제 글을 읽으면서 보통 이제 저는 소설책을 읽을 때 제 나름의 방식으로 그 공간을 떠올리고 상상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게 완전히 그림이 그려져야 이제 몰입이 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 상황이 그려지지가 않고 그 도시의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고 그 익숙한 단어들이야 다. 익숙한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의도된 것들이었는 건지, 혹은 뭐 뭔가 그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셨던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이 도면 가지고 얘기하는 거나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다 이거를 저희가 재현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장치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모호 갈수록 더 흥미로운 거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누수되는 의식 같은 것들이 이 사람 흥미롭게 접근을 하잖아요. 이제 그 왜 소설이나 영화 보면은 개츠비에서 주인공은 딸을 꼭 화자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이제 발화자 이끌어가는 사람은 약간 그 자서전 쓰는 사람이고 얘는 추적하면 쓰는 건데 얘가 하는 말이 이상하니까 하는 건데 얘 의식상에서는 얘가 여기 세운 생각은 어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쨌거나 나한테 막혀있고 얘는 날 기억하지 않는 건물이잖아요. 벽보가 붙어 있어도 날 대상으로 하지도 않을 거고 더 중요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소시민적인 지혜의 사람들은 이 도면이나 이 건축이나 이 도시 평면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실은 허상이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랬을 땐 이 사람이 지금 생활 발경 내에서 감각할 수 있고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단위나 스케일이 창문이냐 창이랑 스크린이었던 거죠.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히려 뒷전으로 빠지는 거죠 건축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발화자랑 사이에 의미를 갖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여기에 속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아는 형님처럼 꼭대기에 살면서 적폐 비슷한 느낌이죠. 결국에는 관리자일 뿐이지 오너가 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현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제자리의 걸음이고 결국에는 파빌리온 저 검은 장막처럼 휘둘러진 빌보드에 사는 사람처럼 약간 관리자 그런 느낌의 여러 가지 풍자가 들어있는데 하여간 몰입감은 환경에 대한 몰입감보다도 이 사람의 이상한 어떤 발화들이 몰입감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몰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저는 전 익숙한 방식대로만 글을 읽으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반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게 의도적으로 이게 교차시킨 것도 있어요. 선형적인 그런 서사가 아니라 보니까
한 명은 주인공이 어떠했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말을 직접 등장한 교차시기가 계속 더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시 진행하는 웹툰 있죠 왜? 네. 현재가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아, 교차로 이렇게. 네. 옴니버스? 아니? 혹시나 혹시나 그건가요? 글이 어떤 뚜렷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랑 흐리멍텅한 것에 대한 얘기가 동시에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게 동시에 있는데 어쨌든 자선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삶과 좀 이상적인 삶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아까 흐리 잘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글에서 말하는 뚜렷하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런 여지를 남기는 게 문학 작가들이 하는 일이고, 네, 그런 여지를 최대한 없애는 게 저는 건축가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으로 확실하게 이 도면화된 것을 실제로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둘의 조합이 되게 상충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갑자기 예술가 이러진 않을 거니까요. 근데 문학가와 건축가의 이런 콜라보 작업을 이전에 진행했던 김상호 편집장님. 제가요? 네. 제가 그런 시도를 했어요. 저번에 비엔날레 때 옛날에 그런 때. 비슷한 시도가 있지 않았나요? 베니스 네, 비엔날레. 네. 아 정지돈 작가요? 네. 이제 건축 비엔날레 문학 작가가 함께한 경우. 그건 제가 기획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는 걸 느낀 바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제가 얘기 들으면서 먼저 생각났던 것들 얘기거리는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자면 아까 흐릿하고 선명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옛날 노래인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불러주시면 될까요? 부르면은 아마 편집에 눈까지 감았는데. 그 선명하게 지루하기보다는 흐릿하게 흥미로운 것이 더 좋다. 이런 누구 글쎄? 노래예요? 그게 회일이라는 가수였던 것 같아요. 무슨 펀치 제네레이션. 예, 그런 맞아요. 어, 그런 가사도 펀치- 있고 그 노래 아주 좋아요. 옛날 네. 노래인데,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냥 뻔하고 지루한 그런 상태보다는 흐릿하지만 뭔가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 그런 상태가 난 좋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건축과 문학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리고 그래서 아주 선명한 건축의 설계와 구현 의도가 뚜렷하게 반영돼서 결과물이 되는 것과 쓰신 글처럼 약간 모호하지만 헷갈리고 잘 파악은 안 돼도 뭔가 그것이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글로 공간을 설명한다는 게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글로 공간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책들에서 어떤 배경을 설명하거나 혹은 특히 건축을 뭔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글들에서 보면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요, 공간을. 근데 아무리 그걸 자세하게 뜯어 읽어도 이게 그려지지가 제 능력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애초에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까 그 계획을 좀 흐릿하게 놔두는 게 우리가 좀 건축가들을 컨택할 때 약간 이렇게 우리끼리 논의했을 때도 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어휘가 아니고 뭔가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혼란스러운 사람. 서지현 소장님도 되게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란을 야기시키는 네. 대표적인 인물이신 거고. 대표적인 인물이신 거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뚜렷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게 의미하는 바. 뭔가
뭐 문제점의 해결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지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런 것에서는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데 뭐 답을 맞습니다. 답을 내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죠. 나 반박해. 야 야, 왜? 답이 없다고 진짜. 양규는 대지랑 없어. 대화를 나누거든요. 답이 없지. 땅이랑 대화를 나눠요. 아니 저도 대화 대화 나누. 네, 저는 나누는 거. 너네 땅은 선생님들인가 봐 이렇게. 아, 나도 답 없어. 아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답이 없다는 게 좀 뭔가 글쎄요. 저는 하여튼 다중적 의미를 갖고 해석의 여지를 많이 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설계가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많다든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나 그건 아니고 설계는 치밀한데 결과가 해석의 여지를 많이 열어줘야 되는 거지. 설계 자체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거는 저는 좀 안 되는 똥이죠. 네, 안 되는 진짜. 말인 것 같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거 특히나 건축에서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좋다고 정의 내리기가 진짜 뭐 어떤 이런 공간이 더 좋아 뭐 간접 조명에 뭐 석고보드로 다 하면 좋은 공간이야. 뭐 그런 거 유치한 거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디파인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어떤 세상인데요. 뭘 디파인 하기는. 나 반대쪽 촌스러운 걸로 지금 석고 못해까지. 석고보드. 간접적이랑 약간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저는 간접 조명 안 써요. 그래도 거의 우리도 안 쓰죠. 우리 표정 당당한 거 보여. 조명은 큰만큼의 공사비가 있는. 뭔가 뭐 좀 무드를 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나도 뭐 미술관 그런 거 하면 간접 조명 써야죠. 또 그런 거 좀 언제 해본다 싶은 거지. 그리고 저 네. 아까 또 작가님한테 궁금한 거 있었는데 스케일 얘기하셨는데 네. 스케일 글을 쓰실 글 자체에도 스케일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글 자체 스케일이 너무 많죠. 제가 아까 말했던 뭉뚱그려 말했던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글이 보여주는 그런 네. 내용에서의 스케일 말고 레이어드의 스케일도 있죠. 어떤 건가요? 그 도면으로 하면은 이게 쌓이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잘 몰라요. 건축 용어를 모르니까. 문학용으로 설명하시면 그러니까 벽에 그림이 따로 있고 음, 문 돌아가는 그 각도랑 회전각을 다 설정하면 따로 있고 또 적용시키는 게 조명 어디에 깔지 따로 있고 회로를 어디에 깔지 따로 있게 뭔가 그걸 쌓여서 하나의 건물 도면이 딱 투시가 되는 거잖아요. 합쳐져가지고. 근데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강식을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그냥 제가 지금 당장 딱 떠오른 것만 6개 이상의 대립항이 있어요. 이렇게 다다다다닥 하면서. 근데 그거를 글에 녹여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죠. 약간 교차식에 진행이 돼야 되고 50매니까 사실 50매는 50매가 정해져 있는 분량이 있어요. 넘지도 못하고 예산 아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예산 때문에 번역도 해야 되고. 번역 때문에 그게 담배소설 최소가 이제 80매 정도 50매 안에 쓰는 건 3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답이 정하는 게 조금 사실 이제 문학가로 하면 약간 좀 구린 느낌이라 저도 좀 너무 올드하기도 하고 당연히 좀 어떤 의도가 너무 분명해서 좀 노골적인 느낌이 있어서 싫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저도 쓸 거면은 저도 안 해본 소설을 한번 써볼까 이참에 하면서 소설을 빌려서 소설로 된 가상의 설계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인물을 설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또 전면으로 내세워서 아예 가상의 G라는 인물을 설정한 자선식으로 이제 어떤 레이어를 2개 이상 또 쌓은 거죠. 이중창처럼 뭔가. 근데 그게 쓰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되게 쫓겨서 썼는데도 재밌게 느껴졌고 어떤 부분에서는 강박처럼 여기서 뭐가 틀렸는데 여기 나면 얘랑 이렇게 뭐가 상충되는 설정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좀 다듬기도 하고 오히려 문장보다도 설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번역 도착했는데 다시 보이는 문장 비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거에.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봐야 돼. 다른 걸 써야 돼가지고
부랴부랴 또 고치고 했는데도 그래도 의도는 잘 살고 충돌하는 부분 없이 제 의도대로 다 나온 거에 했고 결과 자체했을 때 읽었을 때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장치나 설정들이 단순히 불쾌하게 깜짝 놀래키는 이런 설정이 아니라 애초에 딱 주어진 설정들인데도 이 효과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겠구나. 어떤 미묘한 긴장감이나 매혹이나 공감이라고 하거나 같은 비슷한 처지의 젊은이라면은 어떤 예술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줄거리 서사성이 좀 꼬여있긴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처음과 끝이 조금 이어져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허무맹랑하게 막 우주로 가거나 달나라 여행 떠나거나 억만장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건물의 총 관리 책임자로서 검고 투명한 어떤 매끄러운 파빌리온 안에 살고 있구나 라는 이상한 위화감도 줄 수 있고 의도대로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끝나고 나서 써놓고 보니까 괜찮네 하는 느낌이 들었고 막상 가서 봤을 때 오히려 위안을 받았고요. 약간 위안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이런 식의 괜찮네 이런 건물 하면서 이런 의도라고 해야 되나? 예,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 그걸 웹페이지로 만드신 거는 어디서 기획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어요. 방법이나 도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면이나 글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책 만들 때 이렇게 여백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절한 포맷을 만드는 듯이 화면도 그랬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대부분 그거를 QR코드를 찍고 핸드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의 메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때 이 화면이 혹은 지면은 어떻게 보여야 할까라는 거를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안 읽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짧지만 복잡한 글인데 이게 좁고 짤막한 부분만 이렇게 봐야 되니까 더 파악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설명으로 가로치고 이렇게 두 개 교차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효과를 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와 지가 컨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뭔가 알아보서 긴장감 조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단어로 G하면서 그 부분들 그냥 크게 키워놓고 한 화면에 그냥 이것만 이렇게 될 수 있게 넣어달라 했는데 만약 불가능하면 그냥 그대로 냅달라 했는데 좀 불가능한 영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그걸 다 신경을 써봤거든요. 그 역시 그러셨군요. 네. 시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네. 네. 아쉬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근데 아니 사실은 원래는 지면으로 계획을 계획을 했었죠, 했었던 초반에. 거였는데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도 역시 약간의 작가의 위상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건축 작품, 문학 작품, 뭐 그래픽 이렇게 다 단독이 다 잘 보이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섞이면서 조금 뭔가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설빈 작가님도 본인의 글이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고 그게 겹쳐졌을 때 어떤 이게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희 전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서사 구조를 빌려서 하고는 있지만 꼭 반드시 이렇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가는 서사 구조라기보다는 이게 다 모든 그래픽 디자인 또 영상 뭐 글 이렇게 건축까지 이렇게 좀 순서 없이 이렇게 레이어로 구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촌스러운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다 펼쳐놓은 거를 한번 모아보고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 글도 있고 건축가의 작업도 있고 이런 책을 안 만드는 게 처음 아이디어였거든요. 왜냐면은 전시 주제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전시 참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러운 게 어디 덕질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계속 뭐 찾아보고 이런 취미 있는 사람. 근데 뭐 재밌는 영화를 본다거나 뭐 어떤 걸 읽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는 게
재미라서 이번에 주사위 보고서 뭐 이건 뭐지 이건 뭐지라가 막 해서 자기만의 그냥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글도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좀 어려울까봐 목소리도 넣긴 했는데요. 근데 좀 이렇게 나는 이걸 다 알았어 정말 재밌었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또 욕심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김성 편집장까지 해서 세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나던가? 너 빼고 저희 그 의심스러운 발자국이라는 현장 프로젝트의 이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상상력에서부터 출발해서 실제화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는 거잖아요. 실험해 보는 거고 실제 도시 내에서. 근데 이게 저는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뭘 한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뭘 한 거지? 약간 생각이 좀 들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더라고요. 문학 작품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지? 파빌리온을 보면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한 거지? 뭐 약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꾸 잘 모르겠는? 그래서 좀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좀 삼자이신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각 부분의 파트들을 작품들을 보여주셨지만 어떤 전체 기획에서는 삼자 입장이시니까 이 전시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 비슷한 상태였어요. 네. 네. 그래서 기획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려고 보지 않았어요 이번에 저는. 주어진 시간이 약간 짧기도 했고 저한테는. 그래서 숙제하듯이 봤는데 그래서 두 분 작업 위주로 본 거죠. 근데 마침 세운교회 갔을 때는 거기에 작업이 푸하 거까지 포함해서 3개가 거기 있는 거여서 동시에 봤는데 이게 왜 의심스러운 발자국이지? 이런 상태로 서전 소장님과 열심히 보고 주사위를 주어서 왔죠. 네. 근데 저는 그게 관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 같을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려고 보는 사람은 특히 현장 프로젝트에서는 없을 것 같고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뭐 본인에게 뭐 질문을 던지거나 재밌으면 그거에 꽂혀서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를 했죠.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분이 박정현 편집장님이셨는데 저희는 워낙 건축쟁이들이다 보니 막 구조를 살피고 프레임이 크네, 막 바닥에서 떠 있네, 세운상가 저기 또 드디어 저 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는 옆에 호랑이 카페에 가서 자리가 있길래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나왔는데 그렇게 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바로 초입에는 삼겹살집이 있더라고요. 다전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네. 네. 대낮부터 여기서 삼겹살과 소주를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우리도 언제 오자. 저기 맛집이에요. 네. 저희도 한번 먹었었어요. 저희 덕분에 세운상가 한번 더 오시게 된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이럴 때만 옵니다. 세운상가를.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런 사람은 없나 봐요. 그래도 세운교 위에서. 저희 한번 먹은 적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가게에서요. 네, 그게 해서 네. 먹었죠. 방에 가지고 와서 먹진 않고. 네. 곱창집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럼 콜라보 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음식 일본 콜라보가 금지라서요. 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 네. 그래도 거기 모여 먹는 것보다 방에서 흩어져 먹는 게 좋지 않은가요? 책임을 가져오는 꼴이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가지고 물음표 함정.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뭐 했지? 뭐 하면서. 맞아요. 네. 항상 사실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지어놓지 않으면은 진짜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나름 지어놓은 결론이나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다 떨어져 있으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쪽으로 가시오, 이쪽으로 가시오, 막 이렇게 사이트가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그냥
아 내가 다 돌았구나 이걸 알아야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내가 본거야 만거야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의심스러운 발자국 하면 떠오르던 이미지가 혹시 옛날에 짱구는 못 말려 책 보셨나요? 그 만화책으로 돼 있는 거. 근데 네, 그게 저 일반 보고 만화책이 있습니다. 아니라 컬러죠 그거는. 일반 큰- 만화책이 판형이 좀 아니에요. 크죠? 판형이 큰데 네. 누구를 구하려면 몇 쪽으로 가시오. 아, 누구라 만나려면은 몇 페이지 백하시오. 이런 놀이북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의심스러운 발자국 그런 테마 같은 거라고 그 인쇄물화된 의심스러운 발자국이라 생각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는 없잖아요. 누굴 구한다, 어드벤처다. 같이 그 시간성이랑 내가 계속 너무 차락차락 넘기고 어떤 장면에서 뭘 보고 잠깐 의심을 품어보고 여긴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고 두근두근거리고 어렸을 때 그 마음가짐이 저는 사실은 의심스러운 발자국 그런 테마 아닌가 이해를 하고 저는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소설 쓸 때도 해답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해답이나 결국에는 의미잖아요. 의미랑 다인이 무슨 가치가 있지 목적이 있지 하는데 전 옛날에 시를 쓸 때 약간의 강박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런 의미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어요. 근데 나오는 게 의미 그 가치와 목적이에요. 근데 목적과 가치를 또 사전적 정의로 찾아보면 의미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게 짱구는 못 말려 게임인 고사고사 거예요. 같은 거죠. 살아있는 이 세계 자체가 붕 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답을 내려면 어딘가 안착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그냥 체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체험과 체감.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사건인데 두 번째는 체험이자 체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글을 쓰면서도 그런 사유들이 계속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 되게, 맞습니다. 되게 좋은 가이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객분들에게 맞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이제 그 여러 반응들이 현재 있는데 네. 사실 어렵다가 대부분이고 난해하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 야 어려운 말 하나도 안 쓰고도 이렇게 어려울 수 푸화 작품이 제일 어려운. 우리는 그냥 참고로 저희는 작품도 아니고 우리- 우리 안내였는데 그냥 거기 좀 앉아있다 갔으면 하는 게 전부였는데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왔으면은 뭘 좀 얻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조용하네. 그리고 좀 여기는 그늘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저 하나 즐긴 거 있어. 거의 철봉. 철봉했어. 그게 프레임이 저 그런 거를 이제 건축 작품 뭔가 그런 형상화된 그런 걸 접할 게 없잖아요. 저는 이제 박세민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시니까 많이 접하고 취재도 하셨겠지만 글도 쓰시면서 근데 저는 방구석에서 그냥 핸드폰 누워가지고 그림 찾아보고 좋은 거 찾아보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걸 제가 실제로 만져봤어요. 동의 안 구하고 슬쩍 만져보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재밌어가지고 철봉에 매달려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제일 위험한 구조 있지. 거기에 매달렸어요. 매달려 안 그래도 그 매달려 있는 거 아슬아슬하게 근데 거기 버티니까. 그냥 그런 기억이나 체감 같은 게 공간이 주는 어떤 매력 같기도 해요. 그런 근본적인. 진짜 그 어릴 때 공사장 가면 괜히 막 맞아요. 위험한 데서 놀고 싶잖아요. 막 음. 그 배수로 큰 거 있는데 들어가고 싶고, 좀 그렇게 노는 사람이 진짜 없구나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되게 몰딩 잘 돼 있고 디자인 잘 돼 있고 유해한 거 하나도 없고 하는 놀이 그게 과연 놀이인가 싶기도 하고 애들도 다 알거든요 그런 거. 그게 과연 놀이고 어떤 그런 체험의 다일까? 그쵸. 어릴 때 보면은 여기 쓸린 애들 엄청 많았는데 요새 없지. 정글짐 이런 거 다 없잖아요. 없애는 추세잖아요. 요새 애들 무릎 많이 나가? 요즘 아, 걔들은 아직도 그래? 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냥 애들은 똑같아. 야, 걔들 깜짝 아무리 놀라고 시대를 아. 길빵, 아, 아스팔트빵 다 있다. 모기빵도 다 있고 고기빵 나. 다 있네. 근데 결국에는 약간 이상하게 시작이랑 끝이 연결되고 있어. 유해함 연결되고 있어. 담배. 소장님은 유해함을 위해 뭔가를 하시나요? 많이 하시는 편이시지.
이번 작업 말고요? 네. 평소에 좀 물리적 유해함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 유해함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아, 괴로워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는 게 좋으시죠. 아니 그런 게 좋진 않고 생각해봐라. 당신이 그냥 생각 안 하던 걸 생각해봐라.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과연 당연한 것이냐라고 불편하게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위험한 거죠. 작가 입장에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소장님은 작업하실 때 대략 이 건물은 몇 년 정도는 서 있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생각은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요. 딱 그 순간에 집중을 하시는 편이신 건지. 저는 소장님 작업이 한 100년 후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들이 한 100년도 아니 한 20, 30년 지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냥 현재에 관심 있고 미래를 개선할 생각도 없어요. 더 좋은 걸 제시할 생각도 없고 그냥 현재를 딱 얘기하고 이런 뭐가 생각해보자, 같이 생각해보자. 그냥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게 뭐 100년, 20년 후에 그냥 건물이겠죠. 남들하고 제가 아마 그렇게 막 이렇게 했어도 그거 20년 되면 뭐 그냥 그때 이렇게 또 있는 그냥 건물 그냥 동네 가다 보는 건물이겠죠. 예. 근데 그건 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독 소장님의 개인적으로 작업에서 어떤 동시대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 그 현실을 풍자하는 게 강하게 이제 느껴지니까 이런 물음표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질문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 건물은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약간 뭐 기록처럼 남아 있잖아요. 건축 활동을 기록하고 남기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런 뭐 욕망 그런 뭘 기록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생각으로 뭘 하는 건 아니 그냥 하현규 소장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에 집중을. 거짓말이죠. 현재에 집중. 야망꾼입니다. 야망꾼. 아닙니다. 나중에 저도 현재 동서양 건축사에 나오고 싶어. 뻥입니다. 음모입니다 이건. 음모다. 좀 생각해보면 좀 궁금하긴 했어요. 건축가 분들은 설계하실 때 한정된 어떤 재료나 주어진 어떤 요구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현실적인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 거 뭔가를 해야 되는 욕망이 강한 예술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조절하고 판단하고 하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잘 나가는 건축가는 다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카메라 한 번씩 쳐다봐. 건축가들이 다 외모가 준수하다는. 근데 진짜로 협상이 90%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협상이 네,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하거나 무조건 내 거를 주장하기보다 막 들어주고 막 해야 되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만 많은 게 아니라 모든 과정에 걸쳐서. 그래서 저는 이 유명 건축가라는 사람들이 재능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어느 정도의 자기의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논리로 설득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작업을 남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 가설 중에 하나지만 진짜로 이렇게 엘크로키를 봤는데, 그러니까 막 꽃미남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어도 이 사람 나름의 매력이 다 있다고 저는 느껴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돼. 되게 강하게 동의하시네요. 네, 떠올려 보는데 음. 정말 그러네요. 응. 추남 건축가, 뭐 추남도 추남 건축가 누가 있어요? 추남 있긴 있어. 형 있는데 추남이 있는데 나 떠올랐다. 야 임마. 삐쳐내 주실래요? 그 함남이 형? 추남도 있는데 괜찮은 거를 나 들어와. 추남이 있는데 와 매력이 있잖아. 덜덜덜덜. 다들 그냥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어필을 잘 하는 것 같아. 여담이지만 서정 소장님은 김수근을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아, 들어봤어요. 네. 영광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역사적 인물만 존경하냐? 아니 소장님은 김수근을 앞뒤가 안 맞잖아. 여담입니다. 대담입니다. 전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윤민수 얘기 많이 들으세요? 어디 누구요? 윤민수 맞나요? 가수 민수. 네. 응. 아까 화면에 나온 걸 보고서는 저 텔레비전은 전혀 안 봐서. 근데 그 머리 스타일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부럽습니다. 나 오늘은 장발 쪽으로 다 네. 모았습니다. 저희 희망을 주셨어요. 정말 장발에 있는 기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지금 담배를 끊는 것이 식혈에 영향을 끼쳤나 이거는? 아직 못 끊은 것 같아. 원래 피는 거 지금 어제 아침까지 한 대 정도. 아니야. 나는 진짜 안 폈고 그날 이후로 돌아버릴 것 같아. 그날 이후로도 안 펴고 네. 계시는. 오늘 한 대 필 것 같아. 아니야. 아니, 오늘 미안을 좀 재미있어가지고 좀 괜찮아 좀 풀렸어요. 세미 기자님은 두 분 다 잘 아시잖아요. 한 분만 잘 아시나요? 아 설빈님의 글을 그 작가 동료잖아요. 옛날 학교 때부터 같이 네네. 네 동료의 글을 읽고 또 건축계의 동료분의 작업을 보고 네.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오늘 나눈 얘기에서 좀 좋았던 거는 있어요. 뭘까요? 네, 뭐냐면 또 담배 얘기를 그러니까 그 건축물 단위보다 도시라는 단위에 갔을 때 그 되게 모호한 영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설계 주체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워낙 움직이는 상황들이 움직이는 변수가 많아서일 수도 있는데 그 흡연자들이 되게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딱 경계에 섰을 때 그 정확함을 느끼는 체감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파빌리온도 약간 그런 감각을 주는 되게 좋은 대상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서재현 소장님이 하신 그 공간도 되게 명확하게 뭔가 목적이 있거나 안과 밖이 나눠져 있거나 선명한 구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의도와는 별개로 그런데 거기에서 느끼는 체감은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건축이 하는 일이고 도시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파빌리온 사이트 정할 때도 좀 담배 피는 곳 찾는 데랑 되게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원래는 이제 상인들 틈에 섞여서 막 하고 싶었거든요. 가게 아니면 어느 가게를 임대 내서 하고 막 그래서 진짜 생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모든 충돌을 피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해한 곳을 찾은 곳이 지금 파빌리온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하는 느낌을 받는 것도 강제하는 동선이 아니고 뭐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쓱 지나갈 정도니까 굉장히 구조물이 크고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일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서지현 소장님의 작업을 보고 오해진
우리 그 그래픽 네, 디자이너 네. 작가로 참여하신 오혜진님이 이렇게 말 숫자가 이렇게 숫자 1, 2, 3, 4 하고 네. 마우 그 경마장처럼 써 있고 이렇게 보는데 마침 이렇게 한 줄로 밑에 청계천이 보이는데요. 일자인 거예요. 천인데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일자로만 사람들이 다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보니까 진짜 말이 달리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다 말처럼 보여. 사람들이 다 말처럼 보여. 그래서 그거 그럼 그걸 의도하신 걸로 하지. 말가면을 사다가 놓을까 하다가 안 했어요. 말가면 몇 개 사다가 진짜 쓰는 감이 있더라고요. 있죠. 말가면 몇 개 사다가 갖다 놓고 하다가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그 선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그 끝점에 딱 서계신 거. 계속 저희는 근데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개랑 돼지 정도면 안 해도 되지 않나. 말 정도는 괜찮지 않나. 말은 괜찮지. 말은 좋은 거예요. 그 선이 개그 욕심이 없으신 게 매번 괜찮은 것 같아. 그 조금 웃기고 싶었으면 선을 넘는데. 개그 욕심이 없네. 그게 그 선이네. 그 폰트도 사실은 그 폴로 셔츠 있잖아요. 여기 3자 그려져 있는 셔츠 있잖아요. 그 폰트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 폴로가 이제 말이잖아요. 예. 폴로가 이제 의도하신 거라는 거죠. 의도한 거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 브라질 유니폼이 노란색 초록색이거든요. 그 폰트가 똑같아요. 사실 거의 비슷해요. 지금 폰트랑.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서브웨이 왜 샌드위치. 브라질인지 여쭤봐도 돼. 그때 브라질하고 우리나라가 배구를 할 때. 디자인 하실 때 시점이 그때가 딱그 연관됐어. 그 김연경하고 이제 더 브라질에서 쳤잖아요, 맞죠? 쳤죠. 네, 엄청 잘하잖아요, 브라질. 진짜 웃긴다. 브라질. 근데 사실 그건 안전하고 그거 얘기라니까요. 안전하고 안전과 자유 관련된 얘기고. 얘기인데. 서브웨이 샌드위치 얘기고. 그래서 그런 약간 진지한 것 같은데 안 진지한 거 뭐 이런 게 섞여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네. 그렇게 좋고. 들어보면 되게 우연적이고 가볍고 막 한데 결과물은 너무 딱 잡혀 있어가지고 저는. 힘이 있죠. 처음에 그 마곡간 얘기 들으셨을 때 보시지 깜짝 놀랐죠. 못하고 약간 뒷목 잡으셨잖아요. 뒷목 잡지는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홀스맨은 근데 가면 보는 순간 이러면서 약간 설마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안 하셔가지고 홀스맨 가면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한승 소장님 이렇게 돼 있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의도는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돼가지고 그 막상 보니까 되게 아름답게 어울리고 저는 네거티브로 어울릴 줄 알았는데 아름답게 어울려서 좀 놀랐어요. 뭐지 하면서 진짜 돌로 된 레일처럼 따라 흐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오늘 와서 처음 들었는데 그런 비슷한 인상을 받기는 했어요. 되게 무슨 경기장에 온 것 같은 그쵸. 느낌이나 그게 폰트와 그런 색깔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폰트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폰트 마지막에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붙였죠. 폰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제 오히려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경사로의 브릿지인데 그 경사로를 따르지 않고 이제 수직과 수평을 맞춘 어떤 하나의 스케일바 같이 떠 있어서 저 멀리서 바라보면 정말 조금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뭔가 도시를 가늠하는 스케일처럼 떠 있는 느낌? 나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이 숫자를 스케일로도 봤다. 오! 1cm, 2cm 이게 무슨 단위인지 모르지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많이 아쉬운 점이 이제 우연히 길 가다 들어가는 사람은 좀 이해 못해도 괜찮은데 막 열의를 가지고서 재밌게 봐야지 하고 가는 사람은 재밌게 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좀 정보가 빈약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 투어
일반인 투어 가이드도 할 생각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그리고 뭐 이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서 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거창해 보이고 독특해 보이지만 그냥 좀 그 서재현 소장님 파빌리온도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메시지가 없잖아요. 뭐 내가 느꼈다면 느끼는 거고 저희 그 인포메이션 파빌리온도 그렇거든요. 카페 가서 앉아 있는 거랑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좀 쉬고 이런 구조물에도 좀 매달리지는 말고 좀 이렇게 올라가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안 그렇던데요, 거기는. 뭔가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압박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애를 풀어놔야 될까 봐요. 애를. 애들을. 아, 네. 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작품이니까 만지기 어려운 것도 있겠죠. 아마. 모래가 아니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마사토름이 네. 고운 걸로 했어야 되는데 차르게 됐죠. 네. 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네 우리는 계속 있을 테니 김상호 편집장님, 서재현 소장님, 이설빈 작가님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나요? 오늘 얘기했던 것들 중요한 코너가 하나 빠졌어요. 박세미 기자의 정리 코너가 있습니다. 네. 정리요? 네, 이번 토크에 정리를 하는 코너가 있어요. 저희는 댓글을 달면 되나요? 그렇잖아요. 요약은 아니고 저는 지금 5팀이 있잖아요. 그 5팀 중에 이 팀이 제일 특이한 거는 특별한 거는 되게 사람에 집중한 이야기라는 것 같아요. 근데 도시를 이야기할 때 그 도시를 사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 같은 걸 얘기하는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마무리 인사는 쿨하게 생략하고 시원하게 박수 치고 끝낼까요? 좋습니다. 와, 그거 우리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좋아해요. 이런 거 그런 거 하셨어요? 왠지 그런 거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서재현 소장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가 개그 욕심선이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거세해야 돼요. 전 약간 있어가지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냥 시원하게 박수 치고 끝냅시다. 푸아에 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